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브인 한국살이 서정배입니다. 본 채널은 다문화 사회를 맞아 외국인의 한국생활, 국제 커플의 정착 및 애로사항, 젊은 세대 국제연애 등 다양한 다문화 사회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채널의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며 특히 외국인 며느리를 두신 분과 젊은 세대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돈 이야기입니다. 국제 커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돈 문제 때문에 갈등도 심하고 분쟁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 정도 더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이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에 제가 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다문화 가정의 비밀이 있다에 있는 내용이죠. 결혼 초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 이야기, 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한 남편들의 말 못할 고민 중 하나가 처갓집에 대한 금전적 지원일 것이다. 송금을 안 하자니 쪼잔해 보이고 풍족하게 하자니 형편이 안 되고 특히 일부 부도덕한 중개업체의 상술, 즉 처갓집 지원에 대한 거짓 약속이 있는 경우 더더욱 그러하리라. 일부 몰지각한 업체에 말도 안 되는 유혹, 한국에 가면 돈 많이 보내줘, 남편이 큰 사업가야 등의 회유로 한국에 온 여성과의 문제로 상담을 의뢰하는 남편을 마주할 때마다 필자는 참 가슴 아픔을 느낀다. 결혼은 절대 계약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돈과 관련된다면 더더욱 말이다. 반드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본인이 결정하고 상호 간의 행복을 위한 결혼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중에 처갓집을 위해 매달 얼마씩 보내주는 남편이 많다. 자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형편을 넘어서면 문제가 된다. 우선 당사자 생활 재원도 중요하고 2세 교육을 위한 준비금도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부인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웃지 못할 특이한 경우도 있다. 상담을 원한다며 필자를 만나기 위해 울산에서 올라온 연로한 모친과 그 아들이 며느리 아버지가 2번 결혼을 해 부양할 집안이 둘이라며 많이는 힘들고 한 집만 30만 원 정도 매달 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필자한테 상담을 하려고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모친과 그 아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영등포역 그 옛날에 영등포역 그 뭐였죠? 시계탑 앞에서 만나서 그 옆에 그 커피숍 2층에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신랑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한테 매달 30만 원씩 용돈을 드리느냐.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인이 필리핀에서 오신 신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신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돈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일을 해서 필리핀에 돈을 보내고 싶은 건지에 대해 물어봤더니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결혼한 케이스는 본인이 돈을 벌길 원합니다. 그 신부도 본인이 돈을 벌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 그 부인 일자리 좀 알아봐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시골이라 보니 일할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은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농사를 지으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에 한 공간을 만들어서 부인께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은 그거를 부인에게 급여식으로 이렇게 한번 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매달 얼마씩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이 생기니까 부인 또한 좋아하고 가족 또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던 커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신 분들 연락 안 와요. 정말 힘드신 분들. 이 케이스가 한 10수년 전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10수년이 지나도요. 금전적인 문제는 변함이 없더라고요.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요.
또 어떤 남편은 장애인이 집을 고친다며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데 형편이 안 돼 도와줄 수 없다 설득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뭐 이런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두 분 부부 관계가 좋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좋다라고 합니다. 이걸 물어본 이유가 정상적인 결혼, 즉 부부 관계가 좋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따라서 상담 내용이 틀려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이 어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데 그 들어보니 집이 어떤 뭐 수해로 인해서 집이 어떤 파손을 당한 것도 아니고 뭐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걸 들은 다음부터 우선순위에서 뒤로 좀 빼십시오.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퍼주게 되면은 목적 없는 돈을 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호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고 어려울 때 용돈 정도 주는 거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부인한테는 이제 한국에서 어떤 돈을 벌게 됐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교육을 시켰는데요.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필자가 항상 해주는 조언은 이렇다. 매달 돈을 송금하지 마라. 한국 돈은 개도국에서 큰 돈이 될 수 있다. 저갓집에서 그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형제들 또한 돈에 의지해 계획적인 삶을 못 산다. 질끔질끔 보내지 말고 차라리 목돈을 보내라. 만일 부인이 무리한 지원을 원하면 돈을 직접 벌게 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일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 못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울증 옵니다. 일을 원할 때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럼 이제 부인이 알아서 이렇게 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부모를 위한 최소한의 용돈만 보내고 일정액을 저축해 1년 후 그들이 원하는 사업 자금을 보내라. 그러나 분명히 망할 확률이 높다. 성공에 대한 기대는 갖지 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무조건 돈 모아서 보내라는 게 아니라 처가 쪽에서 누군가가 사업을 원할 때 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보내야 한다면 1년치를 모아서 보내라. 대신 이번엔 남편이 직접 가든지 또는 부인을 통해 그들이 사업 아이템과 시장 조사에 대해 평을 듣고 아예 진두지휘하라. 개발도상국의 경우 작은 사업은 그리 큰 돈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에게 큰 액수이며 그 사업이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 놀고 있는 처의 형제들에게 일자리가 생긴다. 또 그로 인해 매월 일정에게 송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 경험이 없어 주먹구구식의 기획과 실행으로 손실을 보는 처가에 당신이 진두지휘에 아이디어를 준다면 장인과 장모 그리고 형제들에게 당신의 인기는 대단해질 것이다. 아니 코리아 김서방의 말이 곧 법이 될 정도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개도국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수지 계산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몇 달 지나면 이제 또 중도 포기하는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예 또 선례가 많아요. 한국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어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케이스별로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생활 3년 차에 필리핀 신부 제이 씨는 CF 교육을 안 받아 필리핀에서 한국인 생활이 전무한 여성들과 교육을 받는데 한국 사람은 필리핀에 비해 구두쇠다. 나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미래를 위해 필리핀의 땅과 집을 장만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 그건 한국 사람들이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고 필자에게 얘기를 했다. 요거 케이스가 한 2010년도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국제결혼 문제국가로 지정해서 CF 교육이 원래 하루인데 한국만 이틀을 받는 그 시점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말자. CF 교육은 한국에 오는 필리핀 여성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다만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간 있었던 좋지 않은 사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현지 강사가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CF라는 게 그 커뮤니션 온 필리피노 오버시즈라고요. 그 우리말로 하면 뭐 필리핀 해외 뭐 동포위원회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자국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정부 산하 기관이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한국의 다문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인은 돈 관리를 잘하고 미래를 생각해 철저한 자금 관리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부인 또한 훗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당신의 교육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고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저는 외국인을 보면은 외국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지구인, 그냥 한 지구에서 같이 사는 사람으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건 언제라면은 돈 문제가 결부될 때입니다. 그건 왜냐면은요. 돈이라는 거는 어떤 학습, 가정, 그 다음에 국가로 봤을 때 또 관습의 차이로 이게 좀 생각이 틀리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삼촌, 우리 뭐 이모가 아프다. 내지는 그들이 어렵게 산다. 그랬을 때는 우리 같은 경우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럼 아유 잘 살아야 될 텐데 뭐 기도를 해준다든가 뭐 이럴 텐데 특정 국가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게 법제화됐죠. 어떻게 됐냐면은 뭐 삼촌 그 다음에 뭐 이모가 뭐 어렵게 살면은 진짜 어렵게 사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부양의 의무가 법적으로 젖어 있습니다. 물론 부양 대상자가 그분도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기 생활을 할 수는 있어야겠지만,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관습의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누가 삼촌이 아파서 생활비를 드려야 돼요라고 했을 때 왜 오지랖을 떠느냐라고 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그 나라의 관습을 아시면은 그런 분쟁이 1차적으로 차단이 되기 때문에요. 이 금전적인 문제 또 국제결혼에 있어서는 관습에 대한 공부가 아주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재밌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